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의 합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써보면 사실 대단히 많이 쓸만한 내용은 없고요.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AK 뿔마 B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뿔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쪼갤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그냥 깔끔하게 CN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건 그냥 개수로서 꺼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K를 구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자연수의 합을 구할 수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 하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다 라고 공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의 합도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진도를 나갈 거고 마지막으로 개념 하나 정도가 더 남았는데 그거는 풀다가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문자가 두 개 섞여 있으면 어떡할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1093번.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이에 K 플러스 N제곱. 그러니까 지금 N이라는 건 여기 있고 K라는 건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N까지죠. M이 아니라 2의 N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K가 아닌 건 개수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저기 시그마 C라는 게 CN이라고 되는 것처럼 저 문자가 없는 애는 시그마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갈 수 있다. 곱하기죠? 나간 거예요. 얘는 영향을 받아요. 아직 괄호가 있어서 얘를 지금 쓸 수는 없습니다. 괄호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놈 자, K는 1부터 N까지인데 얘가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해서 2 N제곱까지 더하는 것이고 그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라서 2-1분의 첫 항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전개하면 2의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몇 개, 4개밖에 없는데 맞지? 4개밖에 없으면 그냥 계산이 되죠. 1 대입하면 2, 3, 4 대입한 거에서 2, 3, 4 까지 1, 2, 3, 4 이렇게 대입한 걸 빼주면 되죠. 두 개 날아가고요. 128 더하기 512에서 얼마냐? 20 빼면 됩니다. 4 더하기 16. 저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640에서 20 뺐으니까 620 이렇게 되겠죠. 이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다. 중요한 건 저 시그마 안에 문자가 두 개 있으면 그 시그마 안에 있는 K라는 문자가 아닌 애들은 싹 다 개수 취급해 줄 수 있다. 개수 취급해 줄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아예 시그마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데 1099번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1099번 같은 애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안에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계산해 주면 돼요. 시그마 안에 있는 걸 처리하면 그것 또한 하나의 수열이 되기 때문에 합이죠. 합을 했는데 이게 수열이 됐죠. 그럼 다시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있을 수 있다고.
한 번에 풀지는 못해요. 우리의 그 연산 능력이 그걸 따라가지는 못하죠. 단계적으로 합성함수 하듯이 단계적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계적으로 해주면 돼요. 일단 규칙부터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야? 자, 탑이 있어요. 1층짜리만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했어요? 2층까지 쌓았어요. 맞아요. 2층까지 쌓으면 총 몇 개 있어? 4개죠. 그리고 3층까지 쌓았어요. 그럼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이거 7층까지 쌓으래. 7층까지 쌓으래요. 그럼 사실 여기 위로 7층이라고 말했지만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1층이라고 할 거고요. 얘를 2층이라고 할 거고 얘를 3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층에는 몇 개 있어요? 2층에 몇 개 있어요? 3층에 몇 개 있어요? 규칙 있어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n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7층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1부터 7까지 오는 거죠. 그래요? 이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걸 더해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저기에서 했던 것처럼 시그마 안에 시그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층부터 7층까지 더할 거예요. 7층까지 더할 건데 각 층에는 1부터 n까지 더한 게 있는 거죠. 1층엔 1이 있고요. 2층엔 1 더하기 2가 있고요. 3층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고요. 7층엔 1부터 7까지 더한 게 있는 거죠. 그거를 다 더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얘 보면서? 그러니까 각 층에 이게 3개 있다, 6개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있어? 라고 물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요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대답이라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1, 2, 3, 4, 5, 6, 7을 더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항이 쟤도 시그마가 달려있는 게 일반항이잖아. 그치? 얘도 시그마가 달려있는 게 일반항인 거야. 1부터 n까지 더한 걸 하나의 항으로 본 거라고. 한 층에는 1부터 n까지 더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1부터 n까지 더한 거 우리 저기 뭐라고 써있어? 저 네 번째 줄 뭐라고 써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간단히 할 수 있다고. 공식이잖아. 1부터 n까지 더한 건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맞아요? 그럼 이것도 뭐야? 아까 전에 앞에서 너희가 질문했던 문제잖아. 이거 어떻게 풀어? 쪼개면 돼요. 저기 맨 윗줄에 있는 것처럼 쪼개면 된다고.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2분의 1 곱하기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2분의 1의 n이 되고 뭐 n제곱과 n에 대한 공식을 써주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계산하면 12랑 약분되는 게 얘랑 얘가 2 곱하기 5로 쪼개지고요. 얘가 2로 쪼개져서 70, 84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해가요? 각 항이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기 1093번에서. 그쵸? 맞아요. 1093번도 저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사실상 2에 1 플러스 n제곱 2에 2 플러스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잠깐만 n이 1093번을 나열했다고 쳐볼게요. n이 1이면 2에 1 플러스 1 n이 2면 2에 1 플러스 2 더하기 2에 2 플러스 2 n이 3이면 2에 3 플러스 3 1 플러스 3 2에 2 플러스 3 2에 3 플러스 3 n이 4면 2에 1 플러스 4 2에 2 플러스 4 2에 3 플러스 4 2에 4 플러스 4제곱.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항이야. 이게 항이고 이게 항이고 이게 항이고 얘네들을 저렇게 묶어서 쓴 거예요. 1093번처럼. 얘는 지금 시그마를 이용해서 묶어서 표현해 줬다면 얘 같은 경우는 묶어서 표현해 주지 않고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규칙을 찾아야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써 있으면 오히려 더 복잡하죠. 너희 너무 힘들어 할까봐 1093번처럼 써준 거야. 알았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도 찰떡같이 저렇게 바꿔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그마가 말하는 건 뭐라고? 복잡한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1층부터 7층까지 더한 거를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로 표현할 수 있어? 규칙은 알 것 같아. 뭔가 그냥 개수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게 힘들다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총 개수도 시그마를 이용해 표현해야 좀 간편해진다. 더하는 건 네모. 그렇죠? 시그마가 엄청 대단한 힌트를 주거나 공식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 알았죠? 이해 가요? 말했죠? 얘가 제일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죠?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너희가 그 규칙이란 걸 많이 생각하면서 수학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만약에 규칙을 평소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거 이러니까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론 섞인 규칙을 많이 생각해 왔다면 생각보다 덜 어려워하고 있는 중인 거야. 덜 어려워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이후의 파트 어려워하는 애들은 옛날에 진짜 많이 어려워했던 애들은 진짜 거의 모든 문제 다 답안지 보면서 했어. 근데 그렇게 해도 힘들어 했어. 선행할 정도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잘해서 선행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는 그만큼 힘들어 한다고. 알았죠? 조금 헷갈린다고 느껴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거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AK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예요. 사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 SN 말하는 겁니다. SN. SN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시그마 KAK가 아니라 AK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준 애랑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애가 달라. 그치? 다르잖아. AN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해?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면 오케이. 여기에서 이 속에 있는 놈을 꺼내자. 근데 이 속에 있는 놈 꺼낼 수 있어? 있어. SN 빼기 SN-1을 하면 속에 있는 놈이 나와. NAN이. 됐죠? 그럼 우리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에서 여기다 N-1 대입한 놈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빼자. 전기에서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전기에서 뺀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하는 거죠. 묶어야지. 똑같은 게 있는데. 그쵸? 그럼 뭐예요? 얘에서 얘만 빼주면 되잖아.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3 N 플러스 1이죠. 그럼 깔끔하게 보여요? AN은 3N 플러스 3이 됩니다.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첫 항,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해주면 690이 나오겠죠. 이해가요? Sn 빼기 Sn-1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Sn 빼기 Sn-1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유형 14까지밖에 없어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금방 끝납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 문제 풀면서 질문 받죠. (1106번)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규칙은 보여요? 왼쪽에 있는 거 뭔가 곱해서 쓴 건데 계속 왼쪽에 있는 애는 1씩 커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2씩 작아지고 있죠. 맞아요? 1씩 커지고 있고요. 2씩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하래. 더하래요. 더하면 저렇게 n으로 여기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가 되나봐. 어떻게 더해요? 이상되면 우리가 못 더하겠지. 그치? 아, 그래. 이상하게 생겼으니 이거 시그마로 바꿔보자. 정돈이 잘 안 돼. 시그마로 바꿔보려고 해. 자, 1, 2, n이잖아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곱하는 걸 더할 거야. 자, 여기 k라고 하자. 여기 옆에 뭐라고 쓰니? n 1, 2, 3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치? n까지. 그래서 이걸 k라고 써서 왼쪽 걸. 오른쪽 거 뭐라고 써? 뭐라고 써? 근접했어. 맞아요. 2씩 줄어든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어떻게 했어? 첫 항 더하기 공차 곱하기 개수죠. 맞아요. 첫 항 공차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러면 1 대입했을 때 2n-1 뜨죠. 2 대입했을 때 2n-3 뜨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k라고 쓰면 되는 거죠. 아주 잘 말했어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에 k잖아. 그치? 뭐야? 2n 플러스 1은 뭐야? 아까 말했죠. 얘가 아닌 모든 문자는 다 개수라고. 얘는 개수일 뿐이야. 그럼 얘랑 얘는 뭐 하면 돼? 시그마 k네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구하라는 거죠. 그쵸? k제곱은 계산 어떻게 해? 마이너스 2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n 플러스 1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 자, 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계산해? 쳐다봐. 쳐다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산? 쳐다보라고. 어떻게 계산될 것 같아? 맞아요. 묶여요. 다 묶이지. 지금 분자 똑같잖아. 그쵸? 똑같아요. 잘 봐야 돼. 뻘짓하지 않으려면. 그쵸? 그래서 야 6분의 3이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끝났죠? 질문 있어요? 그래서 a랑 b 더하면 4가 되겠죠. 이해 가나요? 질문 있어요?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인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워하는 주제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각각의 항을 보면서 규칙을 찾고 그걸 일반 항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생각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1과 관련 짓고 얘를 어떻게 2랑 관련 짓고 얘를 어떻게 n과 관련 지을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야
문제가 그나마 풀린다. 1110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애가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예요. 근데 나한테 시그마 a 2k 구해달라 했거든? 아니 이걸로 어떻게 이 2k를 구해? 못 구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도 일종의 뭐야? 저 왼쪽에 있는 놈처럼 sn이야. k는 1부터 n까지잖아, 그쵸? 그럼 sn 빼기 sn-1을 하면 an이 나올 거고요.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에서 로그 2분의 n-1 대입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자, 로그에서 빼기는 뭐가 돼요? 나누기죠. 나누기 해주면 n분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렇네요. 이게 a, n이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a, 2k는 뭐냐면 n 대신에 2k 대입하면 돼서 로그 2k분의 2k 플러스 2가 되고 그에 따라 로그 2분, k분의 k 플러스 1이 돼요. 그렇구나.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 k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로그 k분의 k 플러스 1인데 자, 우리가 더하기, 로그에서 더하기는 뭐라고? 아까 빼기는 나누기였고 더하기는 뭐야? 곱하기죠. 곱하기를 뭔가 쭉 나열했어. 거기서 규칙은 어떤 규칙이 보통 많았어요? 야, 곱하기 규칙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은 곱하기, 지금 얘네들 계속 곱하고 있는 중이잖아. 니네 내신 대비 문제집에 있었어. 곱하기 계속하면 보통 뭐 떠? 약분 뜨겠지. 약분이 안 되면 숫자를 계속 커지기만 할 거 아니야. 그치?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돼. 니네 이번에 그 내신 대비 문제집에 많았잖아. 분모에 뭐 있고 분자에 뭐 있어서 약분되는 거. 얘가 배경입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 문제는 중학교 때 원본이 아니야. 얘야. 보세요. 어차피 곱하기니까 쓸게요. 1 대입하면 뭐야? 2 대입하면 뭐야? 3 대입하면 뭐야? 20 대입하면 뭐야?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요? 약분? 보여?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얘만 남는 거 보여요? 그래서 로그 21이야. 그게 문제에서 말한 p입니다. 그래서 10의 p제곱 구해달라는 거 있죠? 10의 p제곱, 10의 로그 21은 그냥 21이 된다. 이건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되는 거죠. 여기서 파생된 문제야. 그게 거기까지 갔다라고 봐도 되고요. 심한 문제니까. 또는 이제 중학교 때 심화 문제가 그건데 그것을 이제 일반화 시킨 게 고등학교 때는 그냥 기본 문제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중학교 심화 문제들 잘 기억하라는 거야. 알았죠? 야, 그래도 어쨌든 니네 시험 잘 봤더라. 여기 벽 걸린 거 보니까. 다들 잘 봤어요. 어? 좀 나왔어요. 네, 그 말할 정도가 아닌 말. 아니, 하나 틀렸어. 하나 들었어요? 너. 찍을 때 맞아. 그러니까 찍어서 맞아서. 그거 뭐지? 이게 3등까지는 상품권을 주나 봐. 3등까지는 주나 봐요. 그래서 몇 개 준다는지는 까먹었어. 뭐 다음에 주면 줄게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주는 거니까. 나중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줄 건가 봐. 네. 야, 근데 그 내신 대비 문제집 똑같이 나왔어? 좀 더 어려운 문제 없었어? 서술형이 하나가 있었어? 그 하나는 건드리는 거 포기했어요. 너 그럼 그거 하나만 틀렸나 보다. 근데 그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가? 그 내신 대비 제가 전날에 딱 한 번 봤거든요. 거기서 틀린 것보다 그게 딱 있어가지고. 아, 그래? 뭐 어쨌든 뭐 다들 잘 봐서 뭐 대단하더라. 잘 봤어요. 진짜 운이 너무 좋아. 그러게 너 마지막에 찍은 거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리코드 고 전날에 그냥 문제 몇 개 봤는데 거기서 또 하필 나와서 똑같은 게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규칙을 우리가 하나 얻습니다. 어떤 새로운 규칙을 얻냐면 중학교 때 거에 있다 했지만 소거라는 개념이 나와요. 연산을 하는데 계속 나열함에도 숫자가 별로 안 커져. 왜? 연산하다가 소거가 돼, 규칙이. 규칙이 소거되는 게 규칙이야. 맞지? 그런 개념을 추가로 2개 더 이야기하겠다는 게 앞에 다시 개념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추가로 딱 2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거가 되는 거. 이름하여 부분 분수예요. 사실은 공통수학 2 유리식 파트에 있는데 나는 소개를 안 했어. 유리식 파트에 있어요 원래. 근데 내가 굳이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어. 어차피 여기서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굳이 소개를 안 했었습니다. 부분 분수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걸 이야기해요. AB분의 1이라는 게 지금 분모가 곱하기 되어 있잖아. 그치? 이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을 더하기 빼기 형태로 바꾸겠대. 어떻게 바꾸겠냐? 이 AB분의 1이라는 것을 좀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분자 분모에 B-A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달라지진 않아요. 그쵸? 분자 분모를 똑같이 곱한 거니까 다른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 분모가 곱하기 분자가 더하기 빼기면은 우리가 이 하트 모양으로 약분이란 거랍니다. 그쵸? 그럼 뭐가 되냐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돼요. 그런가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A, B분의 1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부분 분수라고 말을 할게요. 얘가 부분 분수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라고 말은 표현할게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만약에 AB분의 C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그냥 B-A분의 C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C는 그냥 개수로서의 역할만 해주면 돼요. 이게 나중에 가면 3개짜리도 다루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일은 당분간은 없어서 굳이 상관없긴 해요. 소개만 할까? 얘 좀 열심히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C-A분의 1에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이 돼요. 3개짜리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미적분 2에서나 나오는 거라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소개만 할게요. 부분 분수예요. 단일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많이 사용돼요.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면 그 규칙 자체가 거듭 말하지만 이 속어에 대한 개념은 중학교 거부터 나오고 있던 거예요. 나오기는 했죠. 그쵸? 그래서 뭔가 계속 더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인지 굉장히 많이 애용되고 여기 파트뿐만 아니라 저기 나중에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곳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곳곳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이번뿐만 아니라 수학 2에서는 딱히 사용이 안 되긴 하는데 수학 2에서는 가끔 근데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는 편이라 일단 이렇게 이름하여 부분 분수라고 말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자, 이걸 더하세요. 이상하지. 이상해. 아니, 이걸 더할 리가 없잖아. 더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쵸? 뭐 규칙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규칙을 찾을 거예요. 분모에 어떤 규칙이 있죠? 미안해요. 맞아요. 분모가 사실은 곱하기로 이루어지네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못 건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분모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그 둘의 차이가 일정할 때 둘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예요?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1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제 귀 차이가 생략
11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써지면 이거 그냥 어차피 개수 똑같으니까 무시해도 되죠. 또는 묶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둘 더하면 얼마가 돼요? 맞아요. 그럼 뒤에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도 지워지겠네. 그렇게 계속 지워지죠. 누구까지? 얘까지 지워져요. 그래서 얘랑 얘만 남습니다. 얘만. 이렇게 소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갖게 되죠. 그렇죠? 이게 부분 분수예요. 분수꼴인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어 있는 애들, 분모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 애들은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1116번. fn이라는 애가 n 더하기 루트 4n 분의 1인데 문제에서 f1 더하기 f4 f64까지 더하래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쵸? 이상하지?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1, 4, 64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8까지에 대해서 n이라고 할까? n은 1부터 8까지에 대해서 fn제곱을 구하라고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1 다음에 4가 이상하잖아. 그치? 여기서까지 푸는 거 다 1, 2, 3, 4 이런 거였다고. 1, 4, 9 뭐야 1, 4, 9, 64 제곱이라는 숫자를 떠올려야 돼요. 그럼 여기 f에다가 n을 넣은 게 아니라 1, 2, 3, 4 이런 걸 넣은 게 아니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n제곱 더하기 4n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4n제곱은 사실 그냥 뭐야? 2n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n제곱 더하기 2n분의 1이 되는데 n제곱 더하기 2n분의 1 이거를 우리가 더할 수 있어? 1 대입하면 3분의 2, 2 대입하면 얼마냐? 4, 8분의 2. 야, 이딴 걸 어떻게 더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떠올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럼 부분 분수에 의해서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얘를 나열하면 2분의 1로 묶였을 때 다 묶일 거니까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니네 이거는 잘 못 보더라고. 그래서 8개밖에 안 되니까 나열해 줄게요. 5분의 1 빼기 7분의 1 6분의 1 빼기 8분의 1 7분의 1 빼기 9분의 1 8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자, 지워지는 거 보여요?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죠. 맞아요. 분모 차이가 2잖아. 그래서 한 칸 떨어져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까는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것만 살아남았죠. 앞에 괄호 2개에서 앞에 거, 뒤에 괄호에서 2개가 살아남는 거죠. 뭔 말이냐면 어차피 하나는 하나를 지워요. 그쵸? 마이너스는 플러스 하나를 지웁니다. 근데 지금 여기 1과 2분의 1은 지울 수 있는 빼기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첫 번째 빼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그럼 얘네 둘이 살아남으면 반드시 뒤에 있는 마이너스 중에서도 2개가 살 거야. 2개가 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2개가 살아남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의 1에 얘를 해주는 거고요. 야, 요 정도는 그냥 통분해라. 90밖에 안 되잖아. 그치? 계산하면은 얼마가 돼요? 19 빼면 얼마냐? 26 116 58 45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에 대해서 곱하기 꼴로 바꿨다면 부분분수 형태가 되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거가 되는 거죠. 맞죠? 소거가 돼서 생각보다 숫자가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게 부분분수고요. 자, 두 번째 소거에 대한 개념. 이건 뭐 그냥 굳이 개념 쪽 안 보고 여기를 이것만 볼게요. 뭐냐면 무리식을 포함한 애입니다. 무리식. 근데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문제 보면서 바로 설명해 볼게요. 얘는 좀 쉽습니다. 야, 1117번 할게. 근데 얘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얘 있어요. 이거 무리수 다루는 거라서 이거 너희 내신 대비 문제집에 있었어.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해요? 이걸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쵸?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무리식 이딴 거 보면 뭔 생각이 들어? 유리화를 하고 싶지.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의 분자분모에 곱하면 이거 있었지 않니? 너희 그 내신 대비 문제집에? 아니야? 그렇죠. 유리화 하면은 그냥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만 나온다는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섞여 있지. 얘처럼 뿔마가 섞여 있지. 그러면 뭐가 된다고? 소거가 된다고. 이해가요? 소거가 된다고. 어떻게 소거되는지 한번 나열을 해보죠.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루트 5 빼기 루트 4. 귀찮. 루트 49 빼기 루트 48. 자, 앞에 괄호에서 뒤에 괄호에서 하나씩 지워졌죠. 맞아요? 그럼 얘가 안 지워지지. 근데 그 다음 건 또 지워지잖아. 맞아? 그럼 얘가 안 지워졌지. 앞에서 하나 살았지. 그럼 뒤에서 누구 살아? 한 개 살아. 둘 중에 누가 살까? 누가 살아남을까? 느낌상 뭐여야 돼? 앞에 거지 어떻게? 야, 얘가 괜히 49겠어? 자연수로 바꾸라는 거잖아. 어떻게 그 48이라 그래? 얘가 앞에 게 지금 마이너스가 살았죠. 그럼 뒤에 거는 플러스가 짝꿍이 없을 수밖에 없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소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가 하나 있다는 건 플러스가 하나 짝꿍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그냥 플러스도 지금 47개, 마이너스도 47개인데 마이너스가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럼 플러스가 하나 남아야 된다고. 하나씩 소거되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지워질 거고요. 7 빼기 루트 2만 남을 거다. 2번이죠. 이렇게 소거되는 개념이요. 뿔마가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소거된다는 개념을 이용해 문제를 풉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수열의 합 파트예요. 남은 두 개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일환이기도 하고 교육과정 바깥의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바깥의 문제예요. 이름하여 군수열이라고 불리우는 애인데 뭐 규칙을 이런 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나오는 거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원래 그렇지 뭐. 네. 엄청나게 유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이런 유형이 있다더라, 옛날에 많이 나왔다더라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군 수열이에요. 이름하여 군 수열. 군이라는 게 뭐예요? 맞아. 무리군자죠. 무리군. 그러니까 모였다. 영어로 따지면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무리들이 수열을 이룬다.
그룹들끼리 수열이 있다는 거야. 자, 보죠. 1124번. 1,1, 1,2, 2,1, 1,3, 2,2, 3,1, 1,4, 2,3, 3,2, 4,1. 자, 규칙이 보여요. 그 다음 게 뭐일 것 같아? 이거 진짜 이거 보면서 규칙 찾는 거야. 뭐 올 것 같아? 그쵸. 1,5가 오죠. 그 다음 뭐 올 것 같아요? 2,6이 오겠죠. 그 다음은 2,4가 오겠죠. 이렇게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어 보여요? 자, 규칙을 보면 1, 1. 그러니까 얘는 하나, 근데 여기가 1, 2 커지는 동안 얘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을 보면은 앞에 있는 애는 커지고 뒤에 건 작아지는데 문제는 그게 계속 리셋돼. 1, 2,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리셋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럼 뒤에 옆에 있는 애도 작아지는 게 리셋돼. 2, 1, 3, 2, 1, 4, 3, 2, 1 이렇게 리셋된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리셋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묶어주면 규칙이 보인다는 거죠. 맞죠? 왼쪽 것도 커지는 게 오른쪽 것도 작아지는 게 만들어지면서 결국 합이 유지돼요. 합이 얼마? 2였고요. 합이 3이었고요. 합이 4였고요. 합이 5였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거는 누가 와야 돼? 합이 6인 애들 와야 되잖아. 그래서 1,5, 2,4, 3,3, 4,2, 5,1이 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하나는 유의미한 수열이진 않아요. 유의미한 규칙이 보이진 않는데 이걸 덩어리로 묶어보니까 이 리셋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묶어보니까 유의미한 규칙이 튀어나오더라. 유의미한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n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규칙이 보여?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때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10,11은 몇 항이냐? 몇 번째 나오냐? 라는 질문이죠. 몇 번째 나오냐? 10,11. 고민을 해요. 얘는 누가 리셋돼서 나온 걸까? 어디에서 리셋돼서? 고민을 해요. 아, 오케이. 아까 말했다시피 얘를 n과 관련 지는 게 우리가 찾는 규칙을 일반화하는 거야. 그치? n과 관련 줘야 돼. 합이 얼마랬어요? 2인 놈, 합이 3인 놈, 합이 4인 놈, 합이 5인 놈이죠. 맞아, 얘 합이 몇인 놈이야? 21. 그쵸? 합이 2인 놈을 첫 번째 그룹, 합이 3인 놈을 두 번째 그룹, 합이 4인 놈을 세 번째 그룹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룹이니까 G라고 쓸게요. G 20의 제 10항입니다. 왜냐면 그룹 20번째 그룹에서 10번째잖아. 일씩 커지는 거니까. 맞아요? 이해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얘가 G1이고 G2고요. G3이고 G4라고 할 때 그러면 얘가 총 몇 번째냐는 거는 G1부터 G19까지의 총 항의 개수를 구해야 되고 각 그룹당 몇 개 있어요?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죠? 그러면은 그룹 1부터 그룹 19까지는 몇 개가 있어요? 19까지 더한 거죠. 맞아요? 1부터 19까지 더하면 얼마야? 저 190입니다. 그래서 그룹 19까지, 19그룹까지는 190개 있었고 그 다음 그룹의 제 10항이죠. 그래서 제 200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해가요? 약간 그런 거 같죠? 느낌은
막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뭐 IQ 테스트 막 그런 문제들 같은 느낌도 있잖아. 그치? 다른 점은 그런 거는 규칙이랄 게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규칙이랄 게 그렇게 엄청 복잡하진 않다. 충분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어렵고요. 쉽다는 말은 아니고요. 걔네들이 이상한 문제들이니까. 한 문제만 더 하죠.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1127번. 2, 4, 6, 8, 10을 계속 반복해서 그린대요. 2, 4, 6, 8. 12, 4, 6, 8. 12, 4, 6, 8, 12.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리는 것 같긴 해. 맞지? 내가 원한 거 15번째 줄에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4, 6, 8, 10, 6, 8, 10. 5번째 줄까지만 그렸어요. 그쵸? 15번째 줄에 나열된 수열. 어차피 15번째 줄에도 누구밖에 없어요. 2, 4, 6, 8, 10밖에 없지. 그치? 그럼 2, 4, 6, 8, 10이 몇 번씩 나오는지만 세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15번째 줄엔 몇 개의 수가 있는지를 세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에 몇 개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몇 개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몇 개 있어요? 이거 뭐야? 1, 3, 5? n번째 줄에는 몇 개 있어요? 2n-1개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15번째 줄에는 29개의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근데 2, 4, 6, 8, 10 몇 개야? 5개잖아. 5개가 29개 있다는 건 5개로 29개의 숫자를 만든다는 건 원래 이 5개가 6번씩 나오면 30개잖아. 그치? 6번씩 나오면 2, 4, 6, 8, 10이 6번씩 나오면 총 30개잖아. 근데 29개밖에 없다는 건 뭐야? 2, 4, 6, 8, 10 중에 한 놈 빼고 나머지는 6개라는 거야. 한 놈은 5개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29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 15번째 줄의 합은 6 곱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에서 누군가 하나만 빼면 된다고. 빠지는 놈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빠지는 놈은 누구 거냐? 이게 좀 힘들죠. 이 생각을 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30개에서 한 놈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 없는 놈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일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로 시작하면 이거 다 여기까지가 29개잖아. 10이 빠진다고. 그치? 10이 왜 빠지면 그 윗줄에 10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2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걔가 빠지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14번째 줄에 마지막 수가 빠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까지 맞아요? 걔 어떻게 쉽게 찾을까? 사실 내가 5번째 줄까지 쓴 데 의의가 있긴 해요.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알아요. 이거 빠지는 놈 2입니다. 왜냐면 봐봐. 5개의 숫자를 5줄까지 썼을 때 깔끔하게 누구로 끝났어요? 10으로 끝났죠. 그럼 아마 10번째까지도 10으로 끝날 거고요. 15번째까지도 10으로 끝날 거야. 10으로 끝났다는 건 그 전에 4로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맨 처음이 2라서. 10으로 끝났다는 거는 10부터 29개가 거꾸로 써진다라고 봤을 때 2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2가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짜 얘가 2야? 라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얘가 2인 걸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번째 줄이 마지막이 10인 거를 찾거나 14번째 숫자가 2로 14번째 줄의 마지막 숫자가 2로 끝나는 걸 찾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뭐가 더 편할까 고민을 해보면 15번째 줄까지 세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10으로 끝났다라는 건 10으로 줄이 끝난다는 건 모든 항의 개수가 5의 배수라는 겁니다. 왜냐면 5개씩 반복되잖아. 그럼 5의 배수일 때 딱 10으로 끝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1, 3, 5, 7, 9 더하면 이거 얼마예요? 25잖아. 그래서 10으로 끝난 거예요. 오케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10으로 줄이 끝난다는 건 모든 항의 개수가 5의 배수라. 깜짝이야, 이 벌레 같은 놈. 진짜 벌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 줄에는 몇 개씩 있어요? 2n-1개씩 있죠? 내가 원하는 건 1부터 15까지 2n-1의 합이고, 그럼 이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말했죠? 5의 배수면 끝난다고. 네, 이거 무조건 5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10으로 끝나요. 10으로 끝난다는 건 2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계산해주면 얼마냐? 36. 30 맞아? 30이겠죠 뭐. 맞죠? 36, 180, 178일입니다. 질문. 네. 계산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어려운 풀이를, 사실 이게 더 어려운 풀이긴 한데 어려운 풀이를 제시해 봤어요. 이해하려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어려워요. 전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은 A단계 부분분수 안 푼 거 있으면